AM 1230 우리 방송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러시아 게이트는 오바마의 음모였나? 트럼프, 게버드 그리고 다시 타오른 의혹으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다시 불붙은 러시아 게이트 논란을 다룹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반격이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를 직접 지목하면서 러시아 게이트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중심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 민주당 의원이자 지금은 정보국장을 맡고 있는 털시 게버드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곧바로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미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발표를 했고 곧이어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어떤 공모를 했는지를 두고 FBI 수사와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수사가 2년 가까이 이어졌고 로버트 뮬러 특검이 내놓은 결론은 공모의 증거는 부족하지만 러시아는 분명 개입했다는 다소 모호한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수사를 정치적인 마녀 사냥이다라면서 격렬히 반발했었고 정치적인 적개심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로 향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면에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게이트는 오바마가 시작한 것이다. 오바마가 설계를 했고 힐러리가 자금을 댔다. 우리는 모든 문서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가 지목한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락 오바마, 그리고 조 바이든, 당시의 부통령이죠. 그리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존 브레넌 전 CIA 국장, 여기에 수잔 라이스, 로레타 린치, 그리고 클린턴 캠프까지 이 사건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인 음모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바마의 형사 처벌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인물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털시 게버드 전 하원의원이고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경선에까지 참여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 DNI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버드가 최근에 수천 쪽 분량의 기밀 문서를 해제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정보기관을 동원을 해서 러시아 게이트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공식화하게 되었고 이렇게 밝힙니다. CIA와 FBI의 고위급 인사들이 오바마와 함께 정보를 조작하고 정치화했다. 이것은 정보기관의 정치 악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형사고발장을 제출을 했죠. 이렇게 형사고발장을 제출을 했다라는 의미는 특검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또 오바마를 비롯해서 브레넌, 클래퍼, 코미 등의 8명을 대상으로 한 형사수사 착수 요구서가 됩니다. 털시 게버드는 과거에는 반전운동가고 민주당 인사로 알려졌지만 이후에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점점 트럼프와 가까워졌고 이번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맡으면서 중도 보수층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측에서는 그 반응을 하고 또 정치권의 반발까지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 측도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드물게 입장을 내게 됩니다. 오바마 대변인인 패트릭 로든부시로 인해서 그 내용을 대변하게 되었고 대통령직에 대한 예의로 그동안에 침묵을 했었지만 이번 주장은 너무도 터무니없다. 러시아의 개입은 명백하고 또 상원정보위원회도 인정했었던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앞두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오바마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게버드의 기밀 해제가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정치 쇼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는 게버드의 폭로에 신중론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복수를 사법 시스템에 투영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두 갈래의 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흐름인 것이죠. 법무부에서 게버드의 형사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특검 도입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고
것이고 이런 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한 갈래가 있고 또 정치적인 흐름으로 갖고 있는 두 번째 갈래입니다. 이 사건이 다가오는 이제 내년이기는 하지만 중간선거도 그렇고 2028년 대선까지도 핵심 이슈로 비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의 하나의 정치적인 스캔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있게 되는 여러 중간선거나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의 그 오바마와 힐러리 민주당 전체를 한데 묶어서 정치 기득권의 카르텔 대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구도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트럼프가 권력 남용이다, 또 사법 정치화를 하고 있다, 선거 개입을 경고하고 있는 민주당의 노선들, 그리고 언론사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한번 세세하게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NN에서 어제 막 올라온 기사 가운데에서는 기사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Trump accused Obama of treason annotated. 이 부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트럼프의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을 향한 반역죄로 고발한 주장과 관련된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면서 이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조목조목 해설과 함께 보여주는 심층 분석 기사가 타이틀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개요는 트럼프의 반역죄 주장 그리고 CNN에서의 팩트 체크가 됩니다. 사건의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털시 게버드가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2016년 대선 당시에 반역적인 행동했다는 그 주장 일부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팩트 체크를 하고 반론의 요지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선 러시아 선거 개입 그리고 해킹은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버드와 트럼프는 러시아가 실제로 투표 시스템을 해킹을 해서 선거 결과를 바꿨다는 식의 인상을 주고 있지만 2017년 정보기관 보고서나 상원정보위원회에서 마무리가 된 결론은 러시아는 투표 결과를 조작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는 팩트체크가 됩니다. 개입은 있었지만 그것은 정보전이나 해킹 이메일 유출로서 끝난 부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라는 점을 집어내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또 반역죄의 주장은 좀 터무니없다는 것이죠. 반역죄라는 것은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매우 높은 입증 기준이 요구가 되는데 이러한 법적인 입증 기준이 요구가 되지도 않으면서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는 모습으로서 지금 달아가고 있는 이것 또한 지금 주목하고 살펴야 되는 지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CNN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2020년 선거 전복 시도와 관련된 연방 기소에서 반역죄로는 기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틸 문건 같은 경우도 허위였지만 러시아 개입 자체는 사실이었다는 팩트체크입니다. 트럼프는 힐러리가 1200만 달러를 주고 꾸민 거짓 보고서라고 주장을 하지만 CNN은 스틸 문건을 신뢰할 수 없었지만 러시아 개입이라고 하는 정보기관의 결론은 여전히 유효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을 부패하고 거짓된 언론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을 차별했다고 주장하지만 CNN은 오히려 당시의 대부분의 언론이 스틸 문건을 신중하게 다뤘었고 선거 전에 출판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팩트체크로서 좀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트럼프의 주장은 오바마는 반역죄를 저질렀다. 여기에서 CNN은 법적인 근거 전무하다, 극단적인 표현이다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의 주장 가운데 러시아가 선거를 조작했다. 이 부분은 CNN에서는 영향력의 행사는 있었지만 결과 조작은 없었다라는 결론. 그리고 트럼프의 주장이 힐러리, 스틸 문건이 핵심 증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CNN에서는 문건의 신뢰도가 낮지만 러시아의 개입은 사실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주장 중에 언론이 숨겼다는 부분은 CNN에서는 사실은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를 했었다라고 지금 팩트체크로서 이 내용들을 조목조목 살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NN에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트럼프의 발언을 정리하고 그 내부 논리에서의 허술함, 왜곡을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털시 게버드의 문서 폭로가 그 자체로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켰지만 내용의 실체는 기존의 정보기관 결론을 반박하지 못했고 트럼프의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증거 부족으로서 허덕이는 극적인 연설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및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 기소 요구를 공식화했다라는 점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차원에서는 러시아 게이트의 실체를 둘러싼 물타기의 여부를 분석을 하면서 음모론과 진실이 좀 뒤섞여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쪽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털시 게버드의 폭로 행위 그 자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문서 공개로 인해서 오바마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 제기로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민주당과 정보기관에서의 강한 비판 목소리도 같이 인용을 하면서 사실 검증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뉴욕타임스의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봤을 때 CNN 같은 경우는 그 타이틀로서 트럼프와 게버드의 폭로를 다루면서 팩트체크 쪽으로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 게이트의 재조명, 검증 차원에서 반박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게 CNN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오바마, 브레넌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정치 사법 전쟁으로서 분석하며 약간은 중립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도 게버드나 오바마의 정보 조작을 지적을 하면서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을 강조하면서 그 검증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게 뉴욕타임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사안을 두고 주요 언론들도 저마다 엇갈린 해석과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우리 로스앤젤레스 지역 타임스 같은 경우도요, 트럼프의 발언이 2024년의 선거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분열과 의심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새 정부가 그 과거와의 전쟁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거버넌스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논평을 하고 있는 게 LA 타임스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복수가 아닌 미래의 통치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 언론들이 보여주고 있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전해드렸었던 언론 분석에 있기 이전의 모든 이야기들은 폭스 뉴스를 주제로 해서 하나의 타임라인 흐름으로 해서 전해드렸었던 내용이었다라는 점도 함께 생각을 해보실 때, 폭스를 비롯해서 CNN, 월스트리트 저널 모든 그 각각의 언론사들의 입장이 보여주고 있었던 시각이 상당히 다양했다라는 점, 하지만 공통된 우려는 분명했다라는 그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위 정보와 선동이 반복이 되면 결국은 민주주의 자체가 피로해지고 무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뉴스가 정치 공방을 넘어서서 진실과 책임, 또 신뢰를 둘러싼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겠습니다. 진실은 결국 각자의 해석 속에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논쟁이 민주주의 신뢰를 시험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